동해안 해역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정밀조사가 시급합니다. 동해안에는 24개의 원전도 밀집해 있어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 내진 설계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창고를 빌려줬더니 수천 톤의 쓰레기만 남긴 채 달아나버린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처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불법인데 건물주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 늘면서 야생동물 로드킬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동해안 해역의 단층 활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이곳은 원전 밀집 지역인데요. 정부 주도의 해양 활성 단층 정밀 조사와 함께 원전 내진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올 들어 동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기록을 모아봤습니다. 새해 첫날 영덕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포항과 강원도 동해, 울진 등에서 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원전 밀집 지역이어서 혹시나 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지진이 발생한 울진에는 건설 중인 원전 2기를 포함해 원전 8기가 밀집해 있는 것을 비롯해 울진에서 부산까지 해안선을 쭉 따라서 원전 24기가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을 유발하는 해양 활성 단층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형성된 후포 단층과 울릉 단층 등 큰 단층들은 대부분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 그 존재가 밝혀졌으며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해양 단층 연구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양에서 활성단층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런 조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 해양 활성단층 조사부터 제대로 하는 게 지금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활성단층 조사를 통해 최대 지진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최대 지진 평가를 반영해 원전 내진 설계를 강화해 지진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내진 설계 보강 자체가 어려운 경주 월성원전 2, 3, 4호기는 주민 안전을 위해 폐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지역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포항 112로 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범대위는 지열 발전이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단의 발표에도 산업부가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묻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집회에는 포항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국회나 정당 항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지진 후유증을 겪는 포항시에 3,700억 원 규모의 지진 대책 사업비를 추경으로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추경 요청안에 따르면 포항 흥해 순환형 임대주택 1,00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건립, 국가방재교육관 조성 및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포함됩니다. 또 영일만 4산업단지 기반 시설 조성과 지진 피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임대 전용 산업단지 추진 등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사태 등 전국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요. 포항에서는 대형 창고를 빌려 쓰레기산을 만들고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2천여 톤의 쓰레기가 쌓였는데 관할 기관은 단순 사기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철저한 쓰레기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10m 높이의 대형 창고가 폐기물로 가득합니다. 광케이블 등 각종 전선을 비롯해 스티로폼과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반 쓰레기부터 건설 산업 폐기물까지 분류되지 않은 쓰레기 수천 톤이 마치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임차인은 수출용 자재를 보관하겠다며 창고를 빌린 뒤 폐기물을 갖다 버린 겁니다. 차광막으로 창문을 가리고 물을 뿌려가며 야간에도 쓰레기를 쌓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아예 열 수도 없고 아예 그렇게 돼 있어서 뒤쪽으로 제가 여기 올라가서 차광을 좀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뭐 폐기물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112 바로 신고를 하고. 이렇게 20일 만에 쌓인 쓰레기는 2천여 톤, 처리 비용만 4억 원에 이릅니다.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처리 비용이 1톤당 20만 원 이상으로 치솟자 중간 처리업자들이 톤당 5, 6만 원을 받고 전국의 빈 땅과 창고를 노리는 겁니다. 폐업 신고를 하거나 부당 이득을 숨기고 잠적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인이나 땅 주인이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력하게 어떤 처벌, 영업 정지라든지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개인 재산에 대해서 이걸 그 구상권 청구해서 이걸 다 손해를 보게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면 그 폐기물업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고 제가 벌금 한 1, 2천만 원 맞으면 끝입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도는 이런 불법 폐기물 투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관 5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포항시와 포항 북부경찰서는 단순 사기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한 200대 이상 왔을 텐데 포항에서 경찰서 고발하니까 뭐 그다음에 또 시청 이야기하니까 서로 내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걸 인지해서 그 업체들 운반하는 차량들 다 특정해서 또다시 조사하면 어디서 원출처가 나올 텐데.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당이익 환수를 강제하는 법 개정과 심각한 환경 훼손 업체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시급합니다. 지진으로 침체된 경기 속에 빈 공장과 창고가 넘쳐나는 포항이 이들에게 범행 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 시민과 재경 향후 회원들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신재생에너지 융합타운 조성 촉구와 반쪽 원해연 취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습니다. 신재생에너지타운 경주유치추진위원회는 경주에 사실상 원자력 연구소 분원을 두겠다는 정부 발표는 경주를 첨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으로 육성하고 벤처기업과 원자력 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어긴 것이라며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최순호 감독을 대신해 김기동 수석 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신임 김기동 감독은 포항에서 선수 시절 주장으로 활약하며 전성기를 이끌었으며 포항에서 10년 이상 선수와 지도자로 활약하며 포항 축구의 정체성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며 현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로서 분위기 반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운전을 하다 차에 치여 죽은 동물을 보고 깜짝 놀라 피해 다닌 분들 많을 겁니다. 동물 개체수가 증가하고 도로 개설이 늘어나면서 로드킬도 빈번해지는데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대책은 미흡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동해안을 잇는 7번 국도와 지방도에서는 고라니와 너구리는 물론 멸종위기 1급인 수달도 죽은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일반 도로를 중심으로 로드킬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동물 개체 수가 많아지고 차량 속도는 빨라지는데도 대책이 뒤따르지 못한 영향이 큽니다. 지방도 국도 같은 경우에 지금 가드레일 부분에 지금 플라스틱으로 지금 밑에 보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철망으로 대체를 하면 로드킬 자체를 확연하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도로의 경우 대부분 생태 통로가 없고 동물보호 안내판이 없습니다. 현황 파악이 되지 않다 보니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국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방도는 자치단체가 관할하다 보니 집계가 쉽지 않습니다. 현황 파악을 하는 도로관리기관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데는 그냥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사체만 치워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지방도의 경우 로드킬 동물을 제때 치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경에는 로드킬 신고 전화 안내판이 없고 시군마다 담당 부서가 다른 것도 원인입니다. 환경계라던가 또는 축산계에서 보시는 게도 있습니다. 선별로 다 보시는 부서가 달라서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휴대폰 위치 정보를 통해 정확한 로드킬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는 포항사랑 상품권을 오는 27일 개최되는 해병대 문화축제장에서 10% 할인 판매합니다. 처음 실시되는 현장 판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이며 연간 400만 원, 월 50만 원 범위에서 판매합니다. 포항시는 현장 판매가 성공적일 경우 6월에 불빛축제 기간에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모바일 상품권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3년 만에 종합 우승을 탈환했고 울진군이 군부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경산에서 열린 도민체전에서 육상과 수영, 유도 등에서 우승했고 씨름과 사이클 등 전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보였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이 오늘 장기읍성을 방문해 장기읍성 복원과 구룡포 말목장성 둘레길 명품화 사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화재청 담당 국장도 동행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는데 장기읍성은 국가사적 제386호로 제대로 된 복원 사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남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늘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로 곳에 따라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때일은 더위를 식혀줄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 늦게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10에서 40mm입니다. 내일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옷차림에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오후 늦게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3도, 낮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은 흐린 가운데 오전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 먼바다로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23개 공공기관과 건설협회 및 대형 건설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도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문 건설업체 하도급 공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기 침체와 함께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 민간 발주 물량이 동반 감소하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도시로 선정된 경주시가 중심 상가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피해 규모에 따라 실제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며 상가와 공장, 기계시설, 재고 자산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국비 25%, 지방비 9%, 자부담금 66%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예비비 2억 6,300만 원을 확보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30만 개 시민들에게 배포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살 이상 노령층으로 1인당 5매씩이며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읍면동이나 시청에서 1인당 1장의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포항교육지원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교육국은 교육과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학생들의 상호 방문과 홈스테이, 방문학교 교육과정 참여 등 다양한 상호 국제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포항교육지원청에 대한 답방으로 올 상반기 블라디보스톡시 교육 관계자들도 포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 FTA 활용지원센터는 지역 수출업체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전략지역 마케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도가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과 해외 국가 기업별 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 지원, 해외 온라인 홍보 지원 등입니다. 희망업체는 경북 동부 FTA 활용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됩니다.